네, 우리는 지금 토지 이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동 그러면은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보다는 조금 복잡한 토지 이동이죠. 그래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뤘어요.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내용, 그리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은 다 다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기본 강의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약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척 변경 96페이지 보시면 의의해서요. 자,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임야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임야도나 임야대장은 언젠가는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이루어나가 돼야 될 장부예요. 언젠가는 사라져서 지적도 토지대장에 다 등록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축척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하면 틀려요.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 축척 변경이지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그러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했을 때요. 그 큰 축척은 얼마로 변경하냐면요. 다 5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에 축척은 다 500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척이 뭐 600분의 1이건 아니면 1200분의 1이건 상관없이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은 다 500분의 1로 합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시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측량하는 과정에서요. 좌표 값들도 다 구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은요.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돼요. 자, 양가로 2번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축척 변경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소지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밀하면은 도면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또는 직권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축척 변경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법 조문이고 넘기시면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신청의 이약은 직권의 이약은 상관없이요. 거기 반가로에 신청했는데 동그라미 2번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자, 축척 변경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종전의 면적이 어떤 토지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토지는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척 변경 절차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자, 동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축척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돈과 비용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축척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전문가 집단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축척변경위원회는요, 지적소관청에 두는 기관입니다. 지적소관청에 있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자,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비용과 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사 승인.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 외웠죠. 그다음에 반축, 지반축. 지는 지번 변경, 반은 지적 공부의 반출, 축은 축척 변경. 이 세 가지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답안에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이 없이도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이제 오른쪽에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대사업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에요, 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필지가. 실제로 이제 실제 토지가요,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두 필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는요, 이것은 600분의 1 축척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 토지는요, 토지는 1200분의 1 축척에 등록돼 있어요. 도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더 작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토지는 합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두 토지를 뭐 합병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진 상태에서 축척만 달라요. 그럼 합병을 못 하는 거죠. 그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이 1200분의 1로 돼 있는 이 도면을 어떻습니까? 600분의 1로 축척을 이제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축척이 이제 동일해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합병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때 합병을 위해서,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요. 이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지금 축척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한 필지 축척 변경하는데 무슨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필지, 아주 적은 필지에 대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요, 굳이 시도지사 승인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돼 있어서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또 니은 보시면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들은요, 다시 지적 확정 측량을 하죠. 지적 확정 측량을 하면서 축척을 다 500분의 1로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그런데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요,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돼 버린 토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제외하고 여기만 이제 사업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다 500분의 1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외된 몇 개의 필지들, 이 필지들도 한꺼번에 어떻습니까? 축척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때 대단히 필지가 아니죠. 소규모 필지들, 그러니까 제외됐던 소규모 필지들, 이런 필지들에 대한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승인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병할 때, 축척 변경 중에서 합병할 때,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소규모 필지들에 대한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 기본 강의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안 했던 내용인데 이런 거 조금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요, 다 시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요,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게 되면은 축척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한다는 거죠. 공고. 그래서 축척 변경을, 자,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그 기간들 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고가 되면은 소유자들이 이제 결국 축척 변경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죠.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에 집집마다 나와서 그 실제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축척 변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측량을 하도록요. 이것이 오른쪽에 방가로 4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 공고 20일 이상 공고를 하면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자, 여기서는 30일 이내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그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는 거죠.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자, 설치가 되면은요. 자, 설치된 내용을 보면서 축척 변경 측량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본 측량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자, 측량 실시를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까지 다시 구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때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 도면이 뭐 여러 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본도 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본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본도 새로 정하게 되고, 축척 변경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 이용 지목과 도면 그 지적 공부상의 지목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요, 지목도 새로 다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측량을 하면서요. 측량을 하면서 각 필지에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이 정합니다. 축척 변경한다고 해서 동이나 리 이름까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소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새롭게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밑에 이제 4번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4번을. 자, 4번과 관련돼서 니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경계 좌표를 다 정한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는데, 자,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어떤 토지, 면적이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 전 면적과 축척 변경을 한 이후의 면적이 이제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불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오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면적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오차가 있다고 해서 면적이 증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청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차가 그 허용 범위 이내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오차예요. 이런 경우까지는 청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 면적을 축척 변경 면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전 면적을. 그러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하면 이거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후면적을 등록을 하는 거죠. 후면적. 후면적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불일치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이내일 경우에는 전 면적을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청산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청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니은에 있죠. 그래서 축척 변경 측량 결과에 의해서 면적을 측량한 결과 축척 변경 전 면적과 축척 변경 후 면적의 오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허용 범위 이내라면은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하고,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을 한다. 후의 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청산을. 그러면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토지에 면적의 증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과하면 후 면적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면적의 증감을 다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지번별 조서라고 하는 거죠. 지번별 조서. 이 개념도 좀 기억하세요. 각 지번별로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인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방가로 6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할 때는 시행 공고일 현재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후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은 면적의 증감을 말하겠죠. 면적의 증감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지번별 조서를 보고 청산을 하는 거죠. 다만 넘기시면 7 해가지고요. 지적공부 정지 등의 정지에서 축척 변경 전은 작은 축척이었어요. 그리고 축척 변경을 하면은 D축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D축척이 훨씬 정확하게 되겠죠. 따라서요, 축척 변경을 하고 있는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경계 보건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보건 측량하려면은 먼저
정확한 대축척의 축척 변경에 따른 도면을 만들고 그것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것이 정확할 테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안에 지적 공부와 경계복원 측량 가로 넘어가시고 경계복원 측량을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요, 이거죠. 먼저 시행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경계점 표지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축척 변경 측량을 하기 전에 기존의 도면에 그 경계에 대해서요,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용,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웃하고요, 다툼이 생겨요. 그럼 먼저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기 위한 먼저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계복원 측량은 아직 축척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그 도면을 가지고 먼저 경계를 복원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경계복원 측량인 경우에는 잠시 정지하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증감을 지번별 조서에 적었으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청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8번 보시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청산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또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축척 변경 측량을 했는데요, 후 면적과 전 면적이 모든 토지가 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예요. 모든 토지가 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면 어떻습니까? 다 그 전 면적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청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오차 허용 범위 다 이내라면은, 이럴 때는 따로 청산할 필요가 없고요. 또 2번 보시면요, 2번 보시면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면적이 증가함이 있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내의 소유자들이요, 우리 복불복으로 하자 해가지고요, 면적이 어떤 사람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청산하지 말자, 복불복으로 가자, 청산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원이 그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원이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99명은 면적이 늘어났지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3분의 2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전원이 합의했을 때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청산 절차는 103페이지에 양가로 4에서 따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청산이 다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요, 반가로 9번에 확정 공고를 하는 거죠. 청산이 다 끝났다는 것은 줄 돈 주고 받을 거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의 납부라든지 지급이 모두 끝나게 되면 청산 절차가 끝나게 되고, 이럴 때는 확정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확정 공고를 하고요, 그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다만 이때 우리가 지적 형식주에 따라서요, 토지 이동의 효과는 지적 공부에 등록됐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다만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확정 공고를 할 때 이미 공시가 다 되기 때문에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맨날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으면은요, 공고한 대로 등록을 했으면요,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요,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뀌었잖아요. 뭐 면적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등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10번과 11번은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정 공고된 대로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항상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라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등록한 다음에는 이제 등기할 사항은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103페이지에 있는 청산 절차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만 하게 되면은 간단할 텐데, 일반적인 토지 이동 같은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만 하면 되는데,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산. 그래서 청산 절차가 나오죠. 자, 넘기시면은요, 청산 절차 관련돼서,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걷어들이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청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요,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 있었을 때 여기 면적하고 여기 1제곱미터당 면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1제곱미터당 토지의 이제 가격, 금액이죠. 금액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 틀릴 테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은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지번별, 각 지번별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먼저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예요. 이제 공고한 날을 모든 게 기준이 됩니다.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축척 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여기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여기는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다.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제곱미터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1제곱미터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이 사람은 6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지역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 사람은 5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곱미터당 금액을 먼저 지적소관청이 조사한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이 제곱미터당 금액에다가 그 면적, 줄어든 면적이나 늘어난 면적을 곱해가지고 청산금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방가로 2번 보시면 청산금은 작성된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증감 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이제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산금 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제곱미터당 금액만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축척변경위원회에 제공을 하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산정을 하죠. 자, 방가로 3번 보시면 청산금이 산정이 됐으면요, 이걸 또 공고를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세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그 게시판에, 동네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15일 이상 공고한다. 15일 이상. 자, 그러면은 공고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공고한 때로부터 이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가져가라고 수령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가로 4번 보시면은, 자, 공고한 날로부터,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방가로 4의 내용이죠.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수령 통지,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납부고지를. 그럼 방가로 5번, 20일도 잘 기억하세요. 20일. 그러면은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다 6개월 내에 납부를 하고 6개월 내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수령 통지를 했을 때는요, 통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간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6번은 이제 이의신청에서요,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가 왔는데 이것이 돈이 너무 적다든지 너무 많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두 번째 줄에 있죠.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예요. 심의 의결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인 기관은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다 지적소관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공고도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의신청도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 다만 그 결정,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1개월도 잘 기억하세요.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수정된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하게 되겠죠. 자, 넘기시면은 이제 7 보시면요. 이의신청 절차까지 다 거쳐가지고 이제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한 다음에 모든 이제 청산금이 납부가 되고 수령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청산 절차가 다 끝나게 되겠죠. 청산이 다 끝나게 되면은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요, 두 번째 줄 초과액이 생기면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맨 마지막 줄에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지자체에 귀속이 된다. 돈이 남든지 부족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청산 절차도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산이 끝나게 되면은 확정 공고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등록하고,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등기사항은 등기 촉탁을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토지 이동은 확정 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구성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시도에 두는 게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자, 축척변경위원회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축척변경은 그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축척변경 사업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인 이하로 하기 때문에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라라는 거죠. 축척변경위원회는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축척변경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축척변경 관련돼서는 특히 그 큰 흐름,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도 또 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 그 기간들, 가로놓기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에 대해서 마치고요. 넘기시면은 등록상 정정이 있죠. 등록상 정정. 자, 등록상 정정은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는데 그 등록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 오류가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지적공매는 소유자도 기록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유자의 표시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오류를 이제 시정하는 것, 정정하는 것이 등록상 정정이죠. 그럼 이 등록상 정정은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비록 지적소관청에 등록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신청이 이해하는 것인데 만약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일이 없다랄지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다 신청에 한 정정은 다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는 이제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신청에 한 정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뭘 신청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첨부서면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한 정정은 첨부서면을 기억하셔야 되죠. 뭘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하느냐. 첨부서면을 기억하셔야 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직권을 하기 때문에 첨부서면은 필요 없고 그 사유들이죠. 사유들. 어떤 경우들에 이제 과연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사유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토지 소유의 신청에 한 정정, 지적소관청, 직권에 한 정정은요. 다 이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가로예요. 양가로에는. 그러면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도 신청, 직권에서 정정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는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두 번째 줄에 첨부 서면을 들고 간다는 거죠.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럼 서류는 어떤 서류가 되겠어요?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요. 일반적인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는 그 변경상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면 되는데 특히 기억처럼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요. 측량성과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요. 측량성과도를 가져가는 유일한 예가 바로 등록상 정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적 경계에 있어서는 측량성과도도 가져간다. 다만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돼요. 인접토지. 그러니까 경계가 변경되는데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거죠. 그럼 인접토지 경계는 어떤 경우예요? 만약에 여기가 갑이 소유하고 여기 을이 소유하는데 인접토지 경계라는 것은 요 경계를 이런 식으로 정정을 요구한다는 거죠. 변경. 인접토지 경계 정정. 그럼 어떻습니까? 면적이 이렇게 을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을 면적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것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의 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토지 경계 정정은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됩니다.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되면은요. 이럴 때는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을 못하고 신청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면서 이때는 이해관계인 을의 승낙서, 승낙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정정을 하기 때문에 측량성과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경계에 관한 측량, 또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측량성과도 이외에 을의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토지 경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기억에 있죠. 인접토지 소유의 승낙서나 니은처럼 승낙이 없으면 확정 판결서 정본을 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는 그 첨부 서면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직권에 의한 정정이죠. 자, 직권에 의한 정정은 어떻습니까? 그 사유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유들을 보면은요, 다 어떤 경우냐? 면적 증감을 수반하지 않아요. 면적 증감이 없어야 돼요. 면적 증감이 없어야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 증감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만 이런 경우 직권으로 가능하다. 면적 증감을 수반해버리면요. 신청해서만 정정할 수 있지 직권으로 정정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안 되고 이런 경우에만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여기가 목장 용지고 여기 양입이 되지 않은 유지가 있는데 이 유지 모양 그대로 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만 좀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면적 측량을 할 필요는 없고 경계만 측량하면 되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사유가 기역부터 지읒까지 있는데 하나하나 보죠. 자, 방금 설명했던 게 니은이죠. 니은.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면적의 증감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이 잘못된 경우. 면적 증감을 수반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신청해서만 가능하고 이때 신청할 때는 측량 성과도와 손해보는 사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은이 중요하고요. 디귿도 어떻습니까? 디귿도 비슷한 거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디귿의 두 번째 줄이죠. 실제 면적과 등록된 면적, 면적은 일치한데 어떻습니까? 도면이 서로 이렇게 접합이 안 됐어요. 이때도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하고 니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역도 보시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거기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때 정정하는 것은 실제 토지 면적은 그대로잖아요. 실제 토지 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리을, 미음이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적공배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 보고 적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또는 미음에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 측량성과. 측량은 제대로 됐는데 그걸 보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또 시옷도 똑같은 거죠. 지적공부 등록상의 잘못 입력, 전산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지읒도 비슷하죠. 면적 환산의 잘못. 그러니까 평 단위를 제곱미터 단위로 고칠 때요. 3.3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4.4를 곱했다든지. 이렇게 면적 환산 잘못. 다 어떤 경우입니까? 실제 토지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건 다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한 내용을 보면은요. 위에 보시면은 그 비읍 보시면 자,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 심사 의결서에 따라서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 자, 지적측량적부 심사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요. 이해관계인이 다 다툴 만큼 다퉜다는 거죠. 다 다툰 과정에서 지적측량적부 심사 의결서가 나왔어요. 지적위원회. 그럼 다툴 사람은 다 다퉜기 때문에 또 뭐 더 이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측량적부 심사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적측량적부 심사 절차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응 보시면요. 가로 읽어 보시면 거기에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요. 거기 각하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하필을요. 할 수가 없는 경우. 만약에 한 필지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하필을 할 수가 없어요. 합병을 할 수 없는데 등기소에서 모르고, 등기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모르고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지적소관청의 착오예요. 위에다가 지적소관청의 착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착오에 의해서, 합병을 할 수 없는 것을 합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합병한 다음에 등기소에 이제 등기 촉탁을 했는데 보니까 등기소에서 보니까 이건 합병할 수가 없어요. 즉 합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빠꾸를 시켰어요. 각하예요, 각하. 각하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합병을 할 수 없는 걸 합병이기 때문에 원래로 다시 복귀시켜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명백한 오류인 거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필 신청의 각하, 지적소관청의 착오에 의해서 합병해서는 안 되는 건 합병해가지고 결국 등기소에서 그 하필 등기 신청을 각하시켜버리면은 이때는 다시 원래대로 정정하는 거. 이것은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했죠. 9개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면적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요. 이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줄 보시면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지반축 세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정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 등의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을 때 지적 측량을 정지시키는 것이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는 측량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대신에 소유자 표시가 들어가 버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토지 소유자 표시의 정정이 나옵니다. 소유자 정정. 자, 소유자는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정을 하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 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등기부를 보고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는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얼마든지 열람 등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 표시의 정정은 신청에서도 정정이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해요.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즉 소유자 표시에 정정 신청할 때는 뭘 들고 가야 돼요? 등기 서류를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고 지적소관청에서도 직권으로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의 정정은요. 밑에 표가 있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서류에 의해서 신청에서도 가능하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요.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죠. 그럼 뭘 가지고 정정하느냐? 이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서 정정한다는 거죠.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은요, 직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정하는 것은 오로지 신청에서만 정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정한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양가로 4번 보시면은 이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관리해가지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오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신청이 한 정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통지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D장의 사유란에 이것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요. 준비를 다 정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직권을 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를.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요.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도록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사후에 그냥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사후에 통지하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직권 정정하면 되니까. 밑에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하는데요. 근데 아직 정정이 되기 전이에요. 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잘못된 내용이 지금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대장을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되어 있어요. 정정하지 않은 전이면은 이 내용을요. 이제 열람 등본 발급하는 사람이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조그맣게 써져 있으면 이걸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열람 등본 발급받는 사람한테는 흑백의 반전이나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탁 튀어나오도록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은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등록상 정정에 관한 내용이죠. 등록상 정정도 중요합니다.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되겠죠. 9번째는 행정구역이 이제 명칭 변경이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뭐가 바뀝니까? 오른쪽에 1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소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이동이 되겠죠. 그러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소재, 즉 동리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바뀝니다. 법으로. 그럼 법으로 바뀔 때는요. 그냥 뭐 갑자기 뭐 밤에 뭐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법을 바꿀 때는요. 미리 다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뭐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바뀌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재,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법으로 만약에 양촌리에서 이 동네 이름을 신공리로 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바뀌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는 다 이제 신공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아직 신공리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등기부에 아직 신공리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법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당연히 지적 공부 정리와 상관없이 신공리로 당연히 바뀐 걸로 취급합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요. 이것은 그대로 두고 어떻습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행정구역 명칭만 바뀐다. 동이름, 리이름만 바뀌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행정구역에 개편이 있어요. 개편은 뭐냐면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개편은요, 이런 거죠. 여기에 양촌리가 있고 인접하는 곳에 여기 신공리가 있어요. 신공리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요, 이것을 양촌리로 만들어버려요. 전체를 다 양촌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행정구역의 개편이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은요,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변경되는 거하고 다르죠. 통폐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신공리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다 양촌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의 소재도 바뀌면서 또 무엇도 바뀌게 되겠습니까? 지본도 바뀌어야 되겠죠. 전체가 다 양촌리가 돼버렸으니까 다 지본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양촌리의 맨 마지막 지번이요, 1500번 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양촌리 1501, 1502, 1503. 어떤 방법이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공리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편입된 양촌리에 지번 부여, 새로운 지번 부여 지역에 양촌리에 맞춰서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번 변경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됐어요. 신공리가 양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양촌리에 어떻습니까? 양촌리의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촌리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 즉 양촌리의 지번을 부여할 때 이때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개축 했잖아요. 지개축.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서의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9가지의 토지 이동 사유를 했고요. 10번의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는요,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의 신청을 누가 하느냐라는 신청권자와 관련된 거죠. 그 신청권자 2에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를 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지적 정지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